을 느꼈거든요. 완전히 집을 완전히 이렇게 나무지고 흔들듯이 집을 그리 흔들었다니까요. 그리고 형님 쪽은 다 오래됐거든, 집이. 오래된한테 더 심한 것 같아요. 메모를 놨어요. 옷도 안 가지고 친구 집에 와가지고 양말 얻어 신고 옷 입고 이래가지고. 뭐 담도 물론 그렇고 실내 안에는 뭐 목욕탕이고 뭐 가구 뭐 모든 것이 뭐 엉망이 됐죠. 나무 일인가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당하고 보니까 참 슬픕니다. 예. 포항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지금 진앙지 홍해업 상황을 보면은 최현미 기자, 이 아파트만 보더라도 육안으로도 확실하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아파트의 측면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예. 아파트가 이렇게 바로 서 있다가 뒤로 좀 누운 겁니다. 아, 뒤로, 예, 뒤쪽으로요? 누워서 예. 뒤로 눕는 바람에 한 4도 정도가 뒤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 포항 흥해읍에 있는 아파트인데 예. 이 아파트가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고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렇게 아파트가 기울어질 정도로 피해가 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이 해당 동에만 주민이 3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예. 일단 30여 명 모두 대피를 했고 인근의 다른 동 주민들도 지금 200여 명이 그래야겠죠. 대피를 하고 있는,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홍해읍에 다 대피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 그 주변에서도요 지금 다 대피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요, 이제 건물들이 요즘에 좀 주상복합 다세대 건물 같은 거에 보면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든 건물들이 이번에 또 취약해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필로티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1층을 저렇게 기둥만 세워놔서 저 빈 공간에 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2층부터 집들이 들어서 있는 그런 건물들이 이번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최근에 저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저 기둥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저 기둥들이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보시면 저렇게 무너져 내리면 위에 있는 당연히 그 사람 사는 주택은 당연히 그렇겠죠. 위태로울 수밖에 예, 없는 예. 상황이잖아요. 저 인근에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도 저희가 오늘 오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불안감이 어떨지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건물이 뒤로 많이 내려앉았어요. 지금 한쪽으로 기울었던 게 지금 육안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양쪽이 지금 동시에 같이 이제 처지고 있다고 봐요. 지금 계속 건물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건물이 지금 아침에 하고 지금 형태가 또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 원룸 주거 형태들이 다 이렇게 필로피 형식으로 이렇게 주차장 밑에 주차장 그 건물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주변에도 보면 그런 건물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아무래도 많이 불안죠. 지금 이게 건물 무너지면 당장 이 옆에 건물 같은 경우도 위험할 거고. 이게 기둥만으로 이 무거운 건물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해 보이는데 이게 어떤 구조물입니까? 그러니까 필로티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기둥으로, 그러니까 보통의 건물은 벽이 지탱을 하잖아요. 그렇죠. 벽이 아니라 기둥으로 그 건물 1층에 벽 대신 기둥만 올리는 방식인데 우리나라가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예. 오히려 저런 방식의 주택을 권장을 했습니다. 2002년에 법이 바뀌면서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저런 식의 건물을 많이 짓도록 오히려 권장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게 됐고요. 예.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저런 형태의 건물들이 늘었는데 지금도 이제 뭐 서울도 그렇고 인근에 다세대 주택들이 많은 지역을 가보면 저런 건물들이 굉장히 있죠. 많습니다. 예. 1층에 다 주차장이고요. 주차 공간을 손쉽게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그러면서 건축주들도 손쉽게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예. 저런 방식을 많이 활용을 했던 거고요. 예. 심지어는 정부에서 저 기둥만큼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 기둥만큼의 공간은 전체 높이에서 빼줬습니다. 그러니까 층고를 확보하는 데 훨씬 유리해진 그러네요. 거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저런 건물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예. 지금 이번 지진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내진 설계가 잘 안 돼 있고 지진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이번에 드러나게 된 건데요. 예. 왜 저 건물들이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전문가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예. 1층이 텅 비고 기둥 몇 개로 지탱을 하고 2층부터는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으면은 그 힘이 1층 기둥으로 다 집중을 하게 됩니다. 기둥의 힘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철근이 이제 아래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감싸고 있는 옆으로 된 철근이 있거든요. 그런 철근이 철사로만 되어 있고 거기 튼튼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기둥의 상단하고 하단 그 부분에 옆으로 가로지르는 철근들이 기둥을 꽉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걸 못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은 사실은 좀 보강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필로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뭐 전문가도 뭐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보강 공사를 해야겠죠. 예, 대대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을 하고 전국적으로 진행을 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미리 우리보다 먼저 지진을 경험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저런 필로티 구조물이 있긴 하지만 위에 있는 공간을 목재같이 가벼운 거를 쓴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벽돌이나 콘크리트 건물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또 한 번 지진이 온다면 정말 굉장히 취약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지금 설명 들으셨지만 기둥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여길 감싸고 쥐는 옆으로 가로지르는 철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철근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 건물들 지금 보면 이게 철근이 아니라 철사처럼 보인다는 게 전문가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조금 부실하게 지어졌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정부가 좀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 병사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화면 연락이 없어서 저도 북한군이랑 판자를 주고 흔들리지 않고 장거리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실 보시면 변화 저희가 화장실 해내려면 역시 다 이렇게 터져서 안에 거의 변 같은 이런 거의 변같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실에 보시면 변하고 거의 같다는 걸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변이 계속 새어나오고 변이 가득 차 있고 제가 20여 년 넘게 외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남한 사람들한테는 거의 볼 수 없었던 특징적인 소견들이 나왔는데 이겁니다. 지금 보면 터진 장을 뚫고 전 내용물과 피와 함께 이렇게 기생충들이 이렇게 뚫고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저 만약에 기생충들이 저희가 걷어낸다고 굉장히 많은 숫자를 걷어냈지만 저희 기생충들이 하루에 알을 20만 개씩 낳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기생충들이 여기 장을 뚫고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긴 건 27, 거의 30cm 정도가 됩니다. 상부 위장관에서부터 흘러나온 걸로 보이는 그 음식 내용물은 옥수수 알갱이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고 거기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지금 환자분은 럭비공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어디를 칠지 모르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았다면 이렇게 닫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기생충 때문에 수술도 그렇고 회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국종 교수가 외과 의사 생활 20년을 했지만 예. 저런 기생충이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건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뭐 의학 저널도 찾아보고 예. 애를 좀 먹었던 것 같은데요. 전문가가 다른 참고 서적을 찾아볼 예,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뭐 찾아내도 끝이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는 과정에만 걷어낸 기생충이 50개가 넘고 예. 지금도 그대로 두고 더 이상 이제 제거할 수 없어서 그대로 두고 이제 봉합한 것도 아직 상당수가 있다고 하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내장을 뚫고 나와서 만약에 천공이라든지 내장에 그 구멍을 뚫어버리는 그러면서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그게 가장 위험한 이 예. 환자에게 지금 그게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직 꺼내지 못한 기생충이 그게 뚫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몸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가죽을 뚫고 나오진 않지만 예. 이 내장의 약한 부분은 뚫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처 입은 부위가 많은데 예. 이 기생충 같은 경우는 이 상처에서 일어나는 염증, 고름 이런 것들을 먹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상처 부위를 더 상하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지금 그 부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데요. 기생충에 대해서. 예. 근데 보통 그렇게 큰 기생충도 그렇게 수백 마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구충약 한 번만 먹으면 되는데 구충약을 안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예.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먹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약 한 알만 먹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돼서 지금 예. 이런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 참 너무 의사로서 왔을 때 한국 의사로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 소장에서 발견된 것들. 예. 그러니까는 이 귀순병사의 총알이 이 골반을 관통해서 골반 뼈를 부수고 소장을 관통했다고 합니다. 소장. 그러니까 소장은 대장보다 위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변의 형태를 띠는 건 보통 대장에 있지 소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장을 보면 안에 내용물이 그냥 묽은 물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대장까지 내려가면 이제 변의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예, 예, 예. 이 병사 같은 경우에는 소장에 이미 변의 형태
그거는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꺼내도 그냥 이게 변이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딱딱한 변들이 소장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소장이 파열되면서 그 변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식염수통 100통을 써서 씻어내도 안 씻어질 정도로 장기를 오염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이제 이국종 교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명확하게 이렇게 답을 해주진 못했습니다. 아마 먹는 음식의 차이인 것 같다라고만 이제 추정을 했고요. 예. 그렇다면 뭘 먹었냐? 근데 옥수수 알갱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쌀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옥수수가 나왔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옥수수 알갱이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황작물이잖아요. 예. 먹을 게 없을 때 이제 어려울 때 먹는 그렇죠. 건데 예. 이 JSA 병사들 같은 경우는 북한 내에서도 굉장히 특수부대에 훈련된 고급 부대원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부대는 그래도 뭐 사과도 먹고 밥도 잘 먹고 뭐 그런 부대들로 통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마저 옥수수 알갱이로 연명하는 정도면 지금 북한군의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느냐. 그럴 수 있죠. 이제 전문가들이 예.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기생충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글쎄요. 저희가 전문가 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탈북자들이 실제로 기생충을 우리나라 올 때 다 기생충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 상하수도 시설이 안 좋거나 인분비로 이렇게 쓰면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0년대가 딱 그랬는데 아마 북한도 뭐 거의 그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변으로 나온 알이 이제 다시 입으로 들어가면 기생충에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그 상태가 조금 괜찮았으면 아마 구충제 먹고 하루 정도 있다가 수술을 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서 지금 좀 응급수술이라서 이렇게 된 거고요. 원래 약에 되게 잘 들어요. 그래서 한 알만 막 먹었으면 그냥 다 제거될 수 있는 건데. 한 알만 먹으면 제거되는 건데 그거를 못 먹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예, 그것도 그렇고 이 기생충이 몸에 이렇게 많은 건 예. 채소나 옥수수 같은 걸 먹을 때 이런 채소들이 인분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 쓰는 그런 비료가 아니라 인분으로 뭔가 채소를 재배를 했을 경우에 그 채소를 먹으면 이렇게 기생충이 몸에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물도 없을 뿐더러 이 음식물을 키우기 위한 이 작물을 재배하는 환경도 예. 인분을 이용해서 사용할 정도라고 지금 추정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예. 이 북한 병사가 귀순에 올 때의 상황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다면서 사실 CCTV를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북한 병사가 넘어오던 과정, 총격을 받던 과정을 이 유엔사에서는 모두 CCTV로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그랬죠. 했어요. 예. 그런데 아직 그 내용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유엔사에서 오늘 오전에 CCTV 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분량을 26초 정도로 정해서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분량을 좀 늘리느라고 아직까지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 내용을 보면 북한군 서너 명이 막 이렇게 총을 쏘면서 귀순병사, 차에서 내리는 귀순병사를 따라오는 모습들이 잡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신들도 모르게 막 쫓다가 군사 분계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는 애매한 상황에 놓여지니까 이 북한 병사들이 따라가다 말고 넘은 거 아니야 하면서 우왕좌왕,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그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우왕좌왕하던 그 지점이 실제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는지 아닌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예. 그 부분은 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CCTV를 보고 보다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넘었다고 한다면 우리 측에서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랬죠. 대응 사격도 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넘었다고 한다면 뭔가 군의 어떤 대응을 두고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CCTV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요? 군사분계선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일단 영상에서는 이 북한군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 라면은 추가적인 논란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조물이 있긴 하지만 위에 있는 공간을 목재같이 가벼운 거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벽돌이나 콘크리트 건물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또 한 번 지진이 온다면 정말 굉장히 취약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설명 들으셨지만 기둥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여길 감싸고 쥐는 옆으로 가로지르는 철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철근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 건물들 지금 보면 이게 철근이 아니라 철사처럼 보인다는 게 전문가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조금 부실하게 지어졌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좀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 병사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고도 섬유 연락이 없어서 저도 북한군이라는 판자를 들고 운전하고 장거리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실 보시는 전화 저희가 통해서 그걸 해내려면 역시 다 이렇게 터져서 안에 거의 변 같은 이런 거의 변같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이게? 층고를 확보하는데 훨씬 유리해진 그러네요. 거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저런 건물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예. 지금 이번 지진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내진 설계가 잘 안 돼 있고 지진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이번에 드러나게 된 건데요. 예. 왜 저 건물들이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전문가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예. 1층이 텅 비고 기둥 몇 개로 지탱을 하고 2층부터는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으면은 그 힘이 1층 기둥으로 다 집중을 하게 됩니다. 기둥의 힘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철근이 이제 아래 위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감싸고 있는 옆으로 된 철근이 있거든요. 그런 철근이 철사로만 되어 있고 거기 튼튼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기둥의 상단하고 하단 그 부분에 옆으로 가로지르는 철근들이 기둥을 꽉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걸 못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은 사실은 좀 보강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필로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뭐 전문가도 뭐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보강 공사를 해야겠죠. 예, 대대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을 하고 전국적으로 진행을 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미리 우리보다 먼저 지진을 경험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저런 필로티 밑에 주차장 그 건물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주변에도 보면 그런 건물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아무래도 많이 불안죠. 지금 이게 건물 무너지면 당장 이 옆에 건물 같은 경우도 위험할 거고. 이게 기둥만으로 이 무거운 건물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해 보이는데 이게 어떤 구조물입니까? 그러니까 필로티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 그 기둥으로, 그러니까 보통의 건물은 벽이 지탱을 하잖아요. 벽이 아니라 기둥으로 그 건물 1층의 벽 대신 기둥만 올리는 방식인데 우리나라가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예. 오히려 저런 방식의 주택을 권장을 했습니다. 2002년에 법이 바뀌면서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저런 식의 건물을 많이 짓도록 오히려 권장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게 됐고요. 예. 그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저런 형태의 건물들이 늘었는데 지금도 이제 뭐 서울도 그렇고 인근에 다세대 주택들이 많은 지역을 가보면 저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습니다. 예. 1층에 다 주차장이고요. 주차 공간을 손쉽게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그러면서 건축주들도 손쉽게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예. 저런 방식을 많이 활용을 했던 거고요. 예. 심지어는 정부에서 저 기둥만큼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 기둥만큼의 공간은 전체 높이에서 빼줬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 그 주변에서도요. 지금 다 대피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요. 이제 건물들이 요즘에 좀 주상복합 다세대 건물 같은 거에 보면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든 건물들이 이번에 또 취약해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필로티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1층을 저렇게 기둥만 세워놔서 저 빈 공간에 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2층부터 건물이 그 집들이 들어서 있는 그런 건물들이 이번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최근에 저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저 기둥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저 기둥들이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보시면 저렇게 무너져 내리면 위에 있는 당연히 그 사람 사는 주택은 당연히 그렇겠죠. 위태로울 수밖에 예, 없는 예. 상황이잖아요. 저 인근에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도 저희가 오늘 오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불안감이 어떨지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건물이 뒤로 많이 내려앉았어요. 지금 한쪽으로 기울었던 게 지금 육안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양쪽이 지금 동시에 같이 이제 처지고 있다고 봐요. 지금 계속 건물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건물이 지금 아침에하고 지금 형태가 또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 원룸 주거 형태들이 다 이렇게 필로티 형식으로 이렇게 주차장 힘을 느꼈거든요. 집을 완전히 이렇게 나무지고 흔들듯이 집을 그리 흔들었다니까요. 그리고 형이 조금 다 오래됐거든, 집이. 오래되는데 더 심한 것 같아요. 맨발로 나왔어요. 옷도 안 가지고 친구 집에 와가지고 양말 얻어 신고 옷 입고 이래가지고. 뭐 담도 물론 그렇고 실내 안에는 뭐 목욕탕이고 뭐 가구 뭐 모든 것이 뭐 엉망이 됐죠. 나무 일인가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당하고 보니까 참 슬픕니다. 예. 포항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지금 진앙지 홍해읍 상황을 보면은 최현미 기자 이 아파트만 보더라도
육안으로도 확실하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아파트의 측면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예. 아파트가 이렇게 바로 서 있다가 뒤로 좀 누운 겁니다. 아, 뒤로, 예, 뒤쪽으로요. 누워서 예. 뒤로 눕는 바람에 한 4도 정도가 뒤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 포항 흥해읍에 있는 아파트인데 예. 이 아파트가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고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렇게 아파트가 기울어질 정도로 피해가 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이 해당 동에만 주민이 3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예. 일단 30여 명 모두 대피를 했고 인근의 다른 동 주민들도 지금 200여 명이 그래야겠죠. 대피를 하고 있는,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홍해읍에 다 대피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